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순실 씨가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연설문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5.18 기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연설문 사이에는 5.18에 대한 평가가 달랐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는 광주시의 의사결정 방식이 논란과 혼선을 부르고 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FC가 선수단 등에게 줘야 할 이번 달 급여를 체불했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감수하기 한창이지만 올여름 폭염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연설 분야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연설문 중에는 제33주년 5.18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도 포함이 돼 있는데 박 대통령이 실제로 한 기념사와 대조해보니까 5.18의 의미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 5.18 기념식에 참석한 건 2013년 단 한 번. 이 자리에서 낭독한 기념사 역시 기념식이 열리기 만 하루 전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돼 열람된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최 씨의 PC에서 발견해 공개한 해당 파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실제 기념사를 대조해봤더니 10여 군데에서 차이가 발견됩니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그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세계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장이 됐다며 5.18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5.18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그 의미를 평가한 부분을 빼내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과제라며 다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주의 힘과 광주의 정신을 믿겠다는 대목도 사라졌습니다. 이 파일을 최순실 씨가 직접 수정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스스로 도움을 받았다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시민단체의 말 한마디에 결정한 일을 뒤집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의사결정 전에 들었다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광주시와 사업자가 법원의 강제 조정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광주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민단체의 특혜 의혹 제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뭔가 이명 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 절대 이면은 없고요. 그 점은 이제 저의 삶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주시는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해서 해법을 찾고 있지만 100일 넘게 뾰족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전당 주변에 스키장과 썰매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보름도 안 돼서 백지화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장이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었지만 5.18단체의 반대 의견이 나오자 곧바로 뒤집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하게 듣지 못하고 섣부르게 발표하고 섣부르게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결국엔 논란과 혼선을 부르는 의사결정을 두고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단체 출신으로 5월 광주의 당당함을 말해온 윤장현 시장이 시민단체와 5.18단체의 반대를 무릅쓰지는 못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어제 가을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한층 상쾌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상쾌함도 잠시 밤새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표면이 습해진 데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곡성과 구례, 화순 등 전남 8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담양이 170m, 곡성 270m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300m도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후에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 11.4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장성과 담양 19도, 나주와 화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영암 19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이 19도, 구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감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가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탓에 팔지 못하고 버리는 감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제철을 맞아 수확을 앞둔 단감 농장. 가지에 달려있는 감 껍질에서 검은색 반점들이 발견됩니다. 강한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돼 과일이 타들어가는 일소 현상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화상을 입은 건데 이렇게 피해를 입은 감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져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 들여 1년 동안 키운 건데 이렇게 날씨가 도와주질 않고 이렇게 되니까 속상하고. 일소 현상은 보통 9월쯤 나타났지만 폭염이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올해는 7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0.3%에 불과했던 피해율도 올해는 5%로 크게 늘었습니다. 재해보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입니다. 농식품 올라가서 이런 관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약간은 꼭 좀 넣어서 농가 피해가 좀 없더랬으면. 가뜩이나 힘든 여름을 보냈던 농민들은 가을까지 이어지는 폭염의 흔적에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FC가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창단 이후 처음으로 급여를 체불했습니다. 광주FC는 어제로 예정된 이번 달 선수 등에게 줘야 할 급여 3억 원과 목포 축구센터 운영비 1억 원 등 모두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FC의 급여 체불은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처음인데 광주시는 지원 예산 6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다음 달 추경 예산 때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총장 예비 후보로 정병석, 정성찬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전남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정책평가와 현장평가를 종합한 결과 정병석 교수가 1287점, 정성찬 교수가 1238점을 받아 총장 후보 1, 2위 순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윤리검증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18일 교육부에 임용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일선 초등학교 150곳에 지난해 학습준비물 구매 내역을 하루 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습준비물이 300에서 500가지가 넘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자료를 요청한 시의원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관행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짝퉁 명품을 1,200억 원 이상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짝퉁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촌 마을에 창고를 차리는 등 수법은 더욱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20평 남짓한 창고에 진열대마다 가방 등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모두 가짜 해외 명품, 이른바 짝퉁들입니다. 짝퉁 유통 사무실로 운영된 이곳은 무안의 한 식품 제조 공장 내 창고. 중국에서 택배로 받은 물품들은 이곳에서 포장을 마친 뒤 전국의 도소매 업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그 단속을 피하고 그다음에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시골에 한적한 양파집 창고에 사무실 임대해서 짝퉁 명품을 팔아왔습니다. 37살 이모 씨는 중국의 제조 공장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확인한 뒤 국제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지인의 집 등지에서 택배를 받거나 물건을 보낼 때는 가짜 주소를 써내고 대포 통장으로 돈을 받아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짝퉁을 파는 도소매상들에게 3년 동안 1,293억 원 상당의 짝퉁을 공급했습니다. 그냥 카카오 스토리에서 검색해가지고 나오길래 그냥 문의했는데 물건을 싸게 준다고 하니까. 서울시 등이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80여 건, 12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입주민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9월 광주시 서구 쌍천동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63살 류모 씨에게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린 혐의로 48살 송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전부터 무리한 민원을 넣었던 송 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빈병을 단지 안에 버리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막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와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광주 일대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 10군데로부터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3살 A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나 노후 차량을 이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지역 건축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건축 도시 문화제가 오늘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네,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문화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안길전 광주 건축단체 연합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나흘간 건축 도시 문화제가 열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우리 광주광역시와 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광주 건축 도시 문화제는 오늘 26일부터 시작하여 29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광주 건축 도시 문화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서 13번째를 맞이합니다. 광주 건축 도시 문화제는 우리 지역의 건축인들과 건축물을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건축 문화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모여서 건축 문화의 도시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행사에는 광주 광역시의 건축상 수상작과 그리고 광주 건축사 회원들의 회원 작품전 그리고 전남 지역 학생 작품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과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축 그림 도시 그리기 대회와 건축 사진 정보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준비하신 프로그램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특별히 준비했던 것은 광주 도시문화제에서 기획 전시 행사로서 윤준환 작가의 숨겨진 특별순간전과 특별전시회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건축문화대상을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국의 144개 작품을 26개 작품을 선별하여서 공동 부분, 그다음에 주거 부분,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분, 주거 부분을 포함해서 4개 작품을 대통령상과 국무청상 8점을 총 전시하는 특별 전시가 전국 최초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 건축과 관련된 상담도 지금 한다고 하던데 보통 어떤 점을 좀 궁금해하십니까? 네, 문화제가 열리는 4일 동안 광주시청 시민을위해서 우리 광주 건축사의 여성 건축사분들께서 건축의 법규와 그다음에 계획, 시공 등 건축 민원에 대한 제반 사항과 건축 설계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광주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아파트 생활보다는 전원 생활에 대한 친환경 주택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도시 재생에 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공부정도 열리고 아카데미도 있어요. 도시 재생하고 도시 재개발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삶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경제 활성화, 기능 회복, 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삶의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개발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도시 재개발이란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개발로서 도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 경제적으로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개발하는 도시 설계 하나로서 전면 개량 방식을 우리가 도시 재개발에 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예로 이제 이번 도시 재생의 옛 국군 광주 통합병원이 또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도 이렇게 도시 재생이 필요한 곳들이 있을 텐데 어떤 곳들이 있고 또 뭐가 또 필요할까요? 네. 앞으로 우리 광주 도시의 재생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광주의 도심 지역인 동명동이나 뭐 양림동, 양동 등 그리고 전남방지. 그리고 광주역 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바른 도시의 재생 방법은 가장 주민이 먼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체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고 오랫동안 주민들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광주 도시 재생이 필요한 것은 광주역을 도시 재생사업으로 꼭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 같은 그런 대규모의
푸른 공원을 만들어 도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열리는 건축도시문화제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유물들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신안선을 비롯한 수중 문화재 발굴의 역사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1975년 신안 증도 앞바다. 어부의 그물에 청자가 걸려 올라오면서 650년 동안 잠자던 신안 해저선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 선박인 신안선은 선체 인양, 복원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이후에도 진도선과 완도선 등 고 선박과 함께 수많은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신안선 발굴 이후에 대한민국 수중 고고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해양연구소에서는 25건의 수중 발굴을 했죠. 바닷속에서 그 시대 문화재를 건져 올립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 수중문화재 발굴 40년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 보관되어 온 신안선 철제 닻은 물론 진도선 복원 모형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선시대 개인용 화기로 쓰였던 소소승자 총통 등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수많은 수중 발굴 장비는 물론 앞으로 활용할 최신 수중 발굴 장비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루어진 우리 대한민국 수중문화재 발굴 성과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천여점의 대표적인 수중 발굴 유물을 비롯해 과거 발굴 영상과 사진, 조사원들의 생생한 인터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중문화재 발굴 40주년 특별전은 내년 1월 30일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라남도가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해저터널의 경제성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내년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2016 여수 국제해양포럼이 세계 20개 나라에서 해양학자 등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에서 바다와 환경에 공동 대처하자는 내용으로 채택한 여수선언의 계승과 선진 해양과학기술의 개도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무쪼록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상 광주문화방송이 한국을 알리는 제작물 10편을 제작해 중국에 수출합니다. 광주 MBC는 중국 서부의 중심 도시인 청두에 있는 문화 콘텐츠 기업 2곳과 계약을 맺고 한국의 디자인과 축제, 경제, 문화 등을 소재로 한 5분 내외의 동영상 10편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동영상은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등을 통해 유통될 예정으로 계약 총액은 인민폐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억 3천여만 원입니다. 광주 우산중학교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사진전과 독도사랑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북구청이 공동 지원한 광주 마을 미디어 교육 사업 독림동 편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광주 동구 소택골 협의체가 마을과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어른에게는 추억을, 아이에게는 재미를 주는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이 다문화 가정과 함께 다산초당과 영랑생가가 있는 강진으로 캠프를 떠났습니다. 동신대학교 프라임 사업단이 출범식을 갖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 거점 대학으로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프라임 사업단의 목표와 비전, 운영 방향과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고 에너지밸리 맞춤형 인재 양성 등 혁신 역량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빛가람 산학 캠퍼스를 통해 산학 협력의 모델을 만드는 등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기여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는 2018년까지 2조 5,5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중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한 설비 구축을 위해 송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신규 주택단지와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추진하고 도심지 등 송배전 선로는 한전과 지자체가 50%씩 비용을 부담해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권희담 전 목포시장이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권희담 전 목포시장은 민선 1기와 2기 목포시장을 지내면서 목포 지역 3대 수건 사업인 임합교 건설과 신도심 2단계 택지공사, 자유시장 건설공사를 마무리했고 목포 물 문제와 전남도청 이전 등 주민 수건 사업 해결에도 주력했습니다. 권희담 전 목포시장의 장례는 홍일고등학교 체육관과 빈소가 마련돼 목포 홍일학원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2030년 광주시의 도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내일 열립니다. 광주시는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미래 광주의 모습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 대학생들을 공청회 패널로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도시의 외곽 확산을 제한하는 대신 도심 재생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배구팀 코치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모 고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며 정직 3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중학교 코치가 선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도 징계비를 열지 않고 해임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섬이나 벽지에서는 가족이 장애인이나 산모, 노인을 정부 지원으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사회서비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섬이나 벽지에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돌보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관광지 가운데 여행객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곳은 여수 순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SNS 관광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다 언급 지역은 여수, 순천, 담양, 광양이었으며 언급된 내용 중 긍정적인 의견의 비율은 여수, 담양, 완도, 고흥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와 고흥은 언급량에서는 전남 22개 시군 중 9위와 21위였지만 만족도는 3위, 4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라남도가 SK텔레콤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뉴스와 블로그, 카페, SNS 등 284개 사이트에서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어제 가을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한층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쾌함도 잠시 밤부터는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했는데요. 지표면이 습해진 데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많은 안개가 발생한 겁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화순과 곡성 등 전남 8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담양이 170m, 곡성이 270m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300m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11.4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장성과 담양이 19도, 나주와 화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영암 19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이 19도, 구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5m로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주말부터 낮 기온 떨어지면서 매우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